동학생입니다. 이제 통합사회 하는데 경제 파트는 이제 애들이 좀 낯설어 하죠. 낯설어하고 힘들어 하니까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자산은 자기 자본 있죠, 자본. 자본 플러스 빚입니다. 빚을 채무라고 하거든요. 자본은 자기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고, 거기다가 자기가 빚을 낼 수 있으면 이 빚을 지을 수 있다. 그럼 신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다른 겁니다, 자산. 그러니까 플러스 된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빚내서 꺼온 것까지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 돈은 5억이고 은행 빚이 5억이잖아요. 그죠? 빚이. 그러면 자본은 얼마라고요? 5억. 자산은 얼마라고요? 10억. 그 다음 빚은 5억. 이렇게. 알겠어요? 응? 네. 금융은 돈과 관련된 전부 다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는데, 부동산은 건물이나 땅 이런 거죠. 네. 이거는 동산으로 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자산을 가는데 자산 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 빚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빚을 어떻게 대출을 잘 얻어서 하느냐예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넣으면 이자가 적어요. 안전하지 않고 투기로 집어넣으면 안전성은 떨어지는데 대박 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거는 안정성이 낮을 가능성도 있어요. 수익성이 낮은 거는 저금하면 돼요. 수익이 낮은 대신에 안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반비례일 가능성도 커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유동성이 뭐냐면, 이동할 수 있는 건데, 자, 바로 팔면 돈 되죠? 네.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사놨어요. 땅을 사놨는데, 10년 묵으면 대박 칠 건 알겠는데, 안 팔려. 그럼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빌라 중에 어떤 게 더 잘 팔려요? 아파트는 현금 유동성이 있는 거고, 빌라는 유동성이 좀 더 적은 거예요. 예금의 종류도 일반 보통 예금, 그냥 입출이 자유로운 거. 정기적금, 정기적으로 적금으로 넣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예금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럼 주식은 뭐냐면 주식 회사만 발행해요. 그래서 얼마하고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주식회사가 일정 조건을 성실하게 지키면 주식 시장에다가 상장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올라가면 빨간색, 내려가면 파란색 해갖고 주식 거래를 하죠. 그러면 이 주식은 실제적으로 발행을 한 거를 이제 예탁원에다가 금융예탁원 이런 데다 맡겨놔요. 맡겨놓고 전자적으로만 거래를 해요. 자,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 이거는 빈문서예요, 빈문서. 돈 꺼주겠다,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사채라 그래, 사채. 사채업자 알죠? 네. 조폭들한테 영수증 써준 건 사채고, 공채도 있어. 국가에서 마련되는 채권은 국채라 그래, 국채. 그러면 이거 국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공채라 그래, 공채. 공공단체에서. 그래서 국공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은 어떻게 발행하냐? 3년 후에 100만원 줄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3년 후에 100만원이면 지금은 90만원 주고 이거 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해되세요? 그러면 1년 남았어. 그럼 이거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50만원? 적어도 95만원. 왜? 이자 5만원 더 추가해서. 이해되세요? 국공채는 안전해, 어느 정도. 나라가 안 망하니까. 근데 사채도 있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채권. 근데 회사채를 했는데 회사가 위험하대. 그럼 채권 잘 안 사겠지. 그럼 이자율을 굉장히 세게 줘요. 그러면 혹시 안 망하면 대박 칠 수 있으니까 사요. 회사채가 100만원짜리를 발행했어. 1년 후에 준다고 그래. 근데 망할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이걸 얼마에 사? 50만원에 산다고 해. 근데 이 회사가 안 망해. 100% 이거 돌려줘. 그러면 90만원에 사라고 해도 사. 안정되니까. 안정된 회사는 90만원에 사서 이자가 10만원이야. 안정된 대신에 수익성은 적어. 근데 이거 망할 수도 있죠. 아까 50만원에 샀어. 100만원. 안 망하면 100만원이니까 대박이죠. 이자율이 수익성이 높죠. 근데 망하면 빵원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채권? 다시? 아니요. 일본어 한번 설명한 거예요. 자, 자산관리 좁은 의미에는 저축, 돈 하는 거랑 투자하는 모든 돈과 관련된 건데, 넓은 의미면 개인의 모습, 이건 금융이니까 돈이죠. 저축, 투자, 돈.
모든 재산이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사는 거, 땅 사는 거, 그 다음 뭐라고요? 자산 관리니까 가게 차리는 거, 뭐 이런 거, 설비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금융기관. 뭐라고요? 은행에서 하는 거, 은행.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은행 계열을 통해서. 이건 좁은 의미. 요거는 뭐라고요? 모든 거, 돈과 관련된 모든 거. 됐어요? 자, 안전성은 제가 뭐라 했어요? 안정성, 수익성은 반대라고 그랬죠? 네. 근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유동성을 어느 정도 지켜야죠. 돈이 없으면 부도 난다고. 부도가 뭐냐면 내가 남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에?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 그럼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안전성. 금융자산의 가치가 안전하게. 위험 요소가 많죠. 망할 것 같죠? 그럼 안전성은 떨어져. 근데 위험 요소가 많은 거를 내가 투자를 했어. 그건 뭐라 그래? 그걸 투기라고 그래, 투기. 투기 세력. 부동산 투기. 이해됐어요? 투자 수단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뭐예요? 이렇게 저축이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부동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됐어요? 수익성은 뭐라고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자 수익. 가격이 올라가면 대박이죠. 이자 많이 받으면 대박이죠. 수익의 이율이 높죠. 수익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다 하고 싶죠. 어? 그죠? 근데 망할 위험성도 크다고. 혹은 수익성은 높는데 유동성이 낮아져. 왜? 땅을 이걸 10년만 지나면 대박을 치는데 팔리지가 않아. 묶여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 개발되면 개발 직전에는 되겠죠. 개발되는 건 될 때까지는 안 팔린다. 유동성이 낮으면 뭐라고요? 자, 샀어. 내가 그랬어.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어떤 게 유동성이 크다고 그랬어? 아파트. 근데 빌라를 사놓으면 잘해서 이 동네 재개발되면 대박 치는 거야. 근데 금방 안 팔려. 재개발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유동성, 안 팔리면 유동성이 낮아. 안 팔리면 유동성이 낮아. 됐어요? 네. 자, 유동성. 자산이 현금으로, 돈으로 잘 팔려야 돼. 현금으로 바로바로, 아파트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 빌라 같은 거는. 그 대신에 가격이 높아 팔기 쉽지 않으면 유동성이 낮아.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럼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20억짜리는 사고 파는데 힘들어, 대전에서. 없지만, 20억짜리. 20억짜리하고 10억짜리 두 개랑 어떤 게 유동성이 더 좋아? 10억. 10억짜리 두 개. 그래서 이걸 분산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몰빵을 하지 않고. 됐어요? 네. 자, 예금의 종류에서 예금. 자, 주식형 예금하고 채권성 예금. 주식, 채권 이렇게 다른데 무슨 차이냐면 예금은 은행에다 해. 입금, 돈 넣고 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유동성은 엄청 높아. 내 맘대로 하지만 그 대신 이자는 뭐 2%도 안 돼. 2%도 안 돼. 그러니까 현금 돈을 찾거나 계좌 이체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가 낮은데도. 왜? 뭐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되세요? 자, 채권은 뭐예요? 일정한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보통 1년 만기, 이걸 뭐라 그래요? 만기라고. 기간이 가득 차면. 1년 후에 줄게. 그럼 1년 전에는 안 줘. 그럼 3년 후에 돈 줄게. 그러니까 3년 만기예요. 기간이 가득 차야 줘요. 그런데 이걸 채권 시장에서 팔아요. 여기서. 이 회사는 3년 후에 준대. 근데 여기서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 야, 내가 이거 3년짜리 샀는데, 내가 이거 90만원 샀거든? 근데 이거 지금 1년 후 6개월 지나서 반 정도 지났어. 95만원에 살 사람? 그럼 아무도 안 사. 아, 근데, 야, 이 95만원 가치가 되잖아, 이게.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지? 어? 반이 지났으니까. 1년 6개월 가는 거니까, 그지? 반이 지났으니까 95만원 가치는 되는데, 이거 93만원에 살 사람, 그럼, 갑자기 2만원 내가 이익이지. 응? 그러면 산다고,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90만원에 가지고 있다가 93만원에 팔았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3만원 이익 본 거지. 이렇게 채권 시장도 있다고. 자, 근데 채권을 보면, 안정성이 있어. 유동성도 높아. 왜 채권 시장에서 팔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이자가 이게 안정적인 거, 안정성 있는 채권을 사면 이자가 작아. 수익성이. 요거보단 많지만 이게 2%면 이거는 5%에서 7% 사이 주식. 됐어요? 네. 근데 주식회사가 만들어서 지분을 만들어. 그러면 이게 10만 원짜리를 만들잖아. 10만 원짜리 100개. 이렇게 하면 이게 1000만 원이잖아. 그럼 1000만 원을 납입을 해. 주식회사가. 그래서 이 주식을 발행해. 자기 자본으로. 그래서 요걸 잘라. 그래서 10만 원짜리 100개인데 이게 5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 주인 돼버려. 아, 네. 그게 지분이야. 잘라진. 가지짓지.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 주식은 회사가 잘 되면 엄청 수익률이 높지. 잘 되면. 그치? 대박인데 회사가 망하면 확 떨어져 가격이. 그래서 종이가 쓰레기가 돼버려. 그래서 안정성이 엄청 낮은 거야. 잘 되면 수익성이 높은 거지. 안 되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정성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은 뭐라고요? 반비례 관계일 가능성도 많다고. 채권은 정부에서 발행하면 뭐라고요? 국가채권.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뭐라고? 공공단체. 됐어요? 금융기관 주식회사 하면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 회사의 채권. 여러 사람들한테 이거를 채권 발행해.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차용증, 빈문서를 써주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빈문서를 쓰는데 뭐라고 여기에 만기 어떤 회사가 몇 월 며칠까지 이 증거서를 소유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양식을 갖춰서 써요. 근데 이걸 팔 때는 뭐라고 이게 1년 후에 100만 원이고 1년짜리 3년 후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되지. 그럼 3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 그럼 이거는 80만 원에 팔리면 이거는 얼마에 팔리겠어? 1년 후니까. 한 90만 원, 95만 원에 팔리겠지. 네. 이해됐어요? 그렇게 차용증을 만드는 거예요. 주식은 뭐라고요? 주주야. 주식을 가진 주인. 이 주주에 따라서 이게 주식이 100개잖아요. 100장. 총 주식 수. 이거에 따라 의결을 결정한 거에서 의사결정해. 그래가지고 내가 사장할래 51% 넘으면 뭐 사장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식에 따라서 이익금이 생기잖아요. 이 주식에 따라서 이게 100장이면 퍼센트로 배당해요. 돈 버는 거를. 그러니까 야 조금 있으면 배당한다. 저 회사에서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주식값이 올라 떨어져. 조금 지나면 그 주식 갖고 있으면 돈 준대. 그러면 오르겠지? 응? 배당할 때 오르는 거야. 근데 이 주식은 계속 쓰는 거야. 계속 매년 금년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 받고 내년도 돈 받고 그 다음에도 돈 받고. 그러니까 만기가 없어. 계속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주식만 포기하면 돼. 돈.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뭘 돈을 갚아라 뭐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주식을 포기하면 주식이 이게 100만원짜리 이게 10만원짜리인데 나중에 이걸 빵원이 되고 뭐 50원 되고 100원 되고 그래. 100만원짜리가 망하면 회사가 망하면 그러면 크시어 요 주식만 포기하면 돼. 돈 뭐 갚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대박, 떨어지면 쪽박. 그러니까 큰 위험이라고. 주식. 됐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우량한 좋은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자, 채권은 채권 권리자가 있어요. 권리자. 이 증서, 채권 증서를 산 사람. 그러면 이거를 판 사람은 채무자라 그래. 뭐라고요? 채권자가 아니라 판 사람은 채무자. 빚진 사람. 채권자는 이 증서를 갖고 있는 권리자. 이건 산 사람. 이 산 사람은 이 채권을 가지고 회사 의결 못하고 경영참여도 못하고 그냥 이자만 받는 거야. 이자. 여기에 있는 돈만 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있죠. 이 판 사람은 요 만기가 되면 1년 만기, 3년 만기, 10년 만기, 5년 만기 이렇게 기간이 도래하면 기간을 도래했다 그래. 그 기간이 도착하면 기간이 되면 그걸 갚아야 돼. 여기에 써 있는 돈을. 그러니까 위험은 작아. 왜?
채권 회사 보고 판 사람 보고 꼭 갚을 만한 사람한테만 사니까. 그치? 근데 여기 있지 주식. 이것도 꼭 오를 만한 주식처럼 샀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돼. 요거는 채권 발행하는 사람이 진짜 이거 국가하고 공공장치면 충분히 그치? 살만하지? 네. 금융기관도 살만하지? 그치? 주식회사도 반드시 얘네들이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위험이 적지. 네? 안 주면 이 회사가 부도라는 거야. 됐어요? 네. 자, 이거는 뭘까? 무역입니다, 무역. 나라끼리 무역합니다. 다양한 상품. 요거 잘 조심해. 서비스도 무역합니다. 어떻게 서비스 무역해?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렇게. 금융도 서비스예요. 교육도 서비스예요. 이런 교육 서비스에서 동영상 수출하죠? 그 상품도 말하지만 무역은 서비스도 낮은 가격에 너무 비싸니까 다른 나라 거 수입해오죠?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낮은 가격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거나 없어. 그럼 수입해오죠? 생산되지만 너무 비싸. 그죠?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면, 소고기가 너무 비싸면 뭐라고 해요? 수입해오죠?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입산 소고기가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죠. 이거는 소고기. 그럼 요건 뭘까요? 게임 같은 거 수입해오죠?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으니까 수입해오죠? 네. 소고기 같은 거는 비싸갖고 수입해오죠? 네. 그래서 저렴하게 먹게. 그러니까 서비스도 기회입니다. 이 게임 상품일 수도 있는데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경쟁이 더 전 세계적으로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 혁명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기업이 효율성, 생산성, 생산을 많이. 효율성은 투자를 적게 하는데 효과는 좋은 거. 이게 이제 효율성인데. 효율성, 생산성 높아지고. 그래서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지면 국내 경제가 활성화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건 장점만 쓰는 거고, 단점으로는 이게 생산되지 않고 비싸서 수입해오죠. 그러면 싼 게 막 들어오죠. 막 들어오면 이건 쪼만하죠. 그리고 이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 안 하고 효율성하고 생산성 안 높이면 망해버려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일자리 줄을 때도 있어요. 이건 장점이고. 경쟁력을 강화했을 때고. 자, 기술 전파. 무역을 통해서 앞선 기술 자꾸 들어오니까. 그죠? 경제 기반이 약하거나 선진화된 기술을 창조하기 어려운 국가에 들어오면 기술이 들어오죠. 그래서 기술을 배울 수 있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좋은 기술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기술 개발을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됐어요? 네. 자, 문화가 교류돼서 다른 나라 무역을 통해서 문화가 다 들어오죠. 마블. 그죠? 히로인 영화 나오니까 마블은 안 되더라도 기생충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문화 발전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무역 확대. 이게 부정적 영향 썼나요? 자, 경쟁력을 못 갖춰. 싼 물건이 들어오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기관이 다 무너져서 흔들려서. 경쟁력을 갖추면 산업기관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또 경쟁하죠. 이해됐어요? 장점으로. 자, 무역 확대에서 국가 간의 의존이 심해져. 어느 한 나라에서 계속 이 나라 거 들여왔거든? 계속 우리나라 들여와서 싸니까 우리나라 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걸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게 망해버렸어.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살았는데 싸다고 이걸 막 해서 많이 소비했어. 그랬더니 이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우리나라도 망하죠? 네. 다른 나라까지 순식까지 확대됩니다. 국내 실업자, 경쟁이 낮은 기업, 경쟁력 때문에 경쟁력. 산업 쇠퇴하고 일자리 감소하고 소득도 줄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난리도 아니야. 경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막
소득 분배 불균형. 왜? 수입해오는 사람 돈 엄청 벌겠죠? 일하는 사람 요거 잘라갖고 팔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 되고 수출 수입하는 사람은 부자 되지. 네. 근데 아닌 사람은 힘들어. 그러니까 소득 분배,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불균형이 심해지면 나중에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서로 헐뜯고 그러죠? 자, 기업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 경쟁력 높이게 살을 건다는 거지. 그래야 무역이 확대돼서 경쟁이 높아야 전 세계랑 같이 싸우잖아. 그래서 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전 세계에서 싸워서 돈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냐는 문제예요. 국가 경쟁력. 이걸로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지. 아셨어요? 네. 근데 그런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무역이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업처럼 왜 되느냐? 무역이 절대적으로 A 국가가 B 국가에 비해서 다 나을 수도 있어요. A 국가하고 B 국가가 있어. A 국가가 그지? 빵을 생산하는데 생산량으로 할까 노동력으로 할까? 양. 생산량이 빵을 산출하는데 얘가 10개를 하는데 얘는 8개를 해. 자, 콜라를 생산하는데 A 국가가 8개를 하는데 얘는 이거 뭐야? 잠깐만. 8개 하고 얘는 4개를 해. 이거 하고 6개를 해. 그러면 A 국가가 B 국가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국가 간에 보면 A가 절대적으로 강자죠? 네. 절대적으로 강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거 2개, 자기 나라에서 비교하면 요거 생산하는 거, 얘는 이걸 생산한 다음에 서로 바꿔요. 왜요? 왜 그러면 얘는 이걸 생산하면 몇 개 생산할 수 있어요? 20개. 이걸 2번 생산하니까. 아, 이걸 안 생산. 안 하고. 얘는 이걸 생산하면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10개? 6이니까 12개. 근데 이렇게 생산하면 몇 개 생산해요? 10개. 그럼 이 B는 몇 개 이익이야? 2개 이익. 얘는 몇 개 이익이야? 얘도. 18개가 아니라 20개 하니까 2개 이익.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랑 얘한테 요거 생산해가지고 콜라 생산해서 똑같이 갖고 와. 그러면 되잖아. 주고. 그죠? 네. 필요한 개수만큼 달라고 하면 되잖아. 됐어요? 네. 이게 비교우위예요. 그럼 이거 절대위에는 뭐라고요? 나라 간. 나라 간 절대 강자가 필요하죠. 비교는 뭐예요? 나라 안. 나라 안 상품. 상품 비교. 됐어요? 네. 자, 봅시다. 무역. 각 나라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국제적으로 사고 파니까 거래하죠. 재화는 재물과 화폐예요. 재물과 화폐. 재물은 뭐예요? 이거 보시면 재물은 뭐라고? 물건. 화폐는 돈. 자원은 지하자원 이런 거 자원. 오늘날 기술 서비스 분야도 다양하게 거래된다고. 노동력 이동하죠. 자본도 돈도 꺼주죠. 다른 나라에서. 자, 어떤 나라의 무역에 유리한 것, 특별히 특화된 서생, 특별히 특화 상품. 잘할 수 있는 거. 집중적으로 생산해, 그거를. 그래서 더 수출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나눠진다고. 자, 국제분업에서 생산하는데 생산 요소는 필요한 물건들이 분포된 게 달라. 여기는 석유가 많고, 여기는 쌀이 많고, 이쪽에는 노동력이 좋고, 이쪽에는 뭐라고요? 교통통신이 잘 발달돼 있고, 이렇게 그죠? 그 나라에서 얻기 힘든 물건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 오는 거야. 이거 뭐라고요? 자원,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 지하자원이 어디에 있느냐, 생물자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자가 어디에 맞느냐, 노동 기술이 어느 정도냐, 그죠? 그 나라에 투입한 자본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 생산 요소를 보유한 정도에 따라서 나라마다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국제 분업을 통해서 분업을 한다. 국제 분업. 그게 무역이라고.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재화, 자원, 기술, 서비스,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이 좋은 거야, 생산비는. 생산 요소의 지역이 차이잖아. 생산비가 차이나, 그래서. 그치? 절대유는 뭐라고요, 절대유는? 다른 나라랑 한 나라끼리 비교, 나라끼리. 그죠? 네. 요 비교는 뭐야, 이거? 상품의 기회비용 비교, 상품끼리. 상품 비교. 이건 뭐라고요? 절대 강국, 나라 비교. 이해됐어요? 에? 자, 보십시오. A국하고 B국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생산량이잖아, 생산량. 그죠? A국하고 B국이 있는데, 10하고 20하면 여기 윈. 200하고 100하면, 얘는 여기가 윈이네. A국은 옷을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B국은 쌀을 생산하는 데 특화됐네. 그죠? 그러면, 요렇게 둘이 서로 교환하는 게 훨씬 좋겠네. 된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A국은 쌀하고 옷 중에서 쌀은 10, 맞아요? 옷은 200, 쌀은 10, 옷은 200, 옷은 100, 옷은 100, 쌀은 뭐라고요? 왜 5야? 여기는 이게 100. 자, 다시. 여기 A국이죠, A국. 옷이 100이라면, 뭐라고요? 쌀은 5. 여기는 200. 총, 요거만 생산하면 200. 네. 또, 옷은 200, A국. 쌀은 요거만 생산하면 10. 그래서 끝이 200하고 10. 네. 그러면 100하고 5 하는 요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만큼을 할 수 있다면. 됐어요? 네. B국은, 요거 끝에는 요거, 그죠? 그죠? 네. 요거는 끝에는 20, 요거, 그죠? 근데 요만큼 넓이. 50 곱하기 10은 뭐예요? 500. 맞아요? 네. 100 곱하기 5는 뭐예요? 500. 그래서 똑같이 500씩 할 때, 여기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네. 되세요? 네. 똑같이 500씩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랑 교환한다는 거죠, 교환. 됐어요? 응? 그러면 얘랑 교환하면 얘는 200벌인데 뭐가 됐어요? 이거를 100 반으로 줄었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200벌인데 반으로 줄이면 이게 10이면 뭘로 돼요? 200에서 반이니까 10이면 5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네. 5하고 100. 됐어요? 네. 얘는 요게 뭐라고요? 50벌이 되죠? 요거 반절은 10벌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500으로 맞춘 거네. 그러니까 이게 10하고 100으로 해도 된다고. 20에서 200인데. 이거 설명됐어요? 네. 다시 해요? 아니요. 자, 쌀. 이거 뭐 어떤 게 더 이익이에요? 여기. A국이 쌀 이익이죠? 옷도 이익이죠? 네. 그럼 A국은 뭐라고요? 절대우위 국가네. 맞아요? 네. 근데 상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30, 60, 20, 10인데, 자, A국은 60하고 30, 60하고 30이죠? 요거를 이렇게 30 곱하기 15 하니까 몇이에요? 이거 반으로 30 하니까. 여기 반절이면 30이죠? 이게 15죠? 네. 뭐 반절이면? 그럼 450? 네. 똑같이 얘도 450 만들어봐요, 450. 그러면 요거 10이면 요거 5 돼야 되죠? 네. 요거 20이면 10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요거 곱하면 무엇이에요? 5하고 10 하면 50. 50밖에 안 되네. 드세요? 네. 그러면 여기 B국은 경제 규모가 50이고 얘는 450이네. 엄청 차이 나네. 맞지? 그 A국이 60에서 10 보니까 경제력이나 이 능력이나 이게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네. 요 그림 그리는 건 알겠어요? 네. 자, 근데 비교유하고 절대유의 아까 그 동영상 보라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정부 경제가 그러니까 이거 국제 경쟁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원인을 보면 자원 배분. 그러니까 자원은 뭐냐면 지화 자원도 있지만 노동력도 자원이고 여러분들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자원이라고 해요. 그거를 적절한 데 넣어서 효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배분해서 효율성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걸 최고로 많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외부 효과라고 해서 보조금도 줘. 수출하는데 너 수출 잘하라고. 세금도 깎아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감시를 해. 왜? 사기업끼리 경제 무역하는데 정부가 개입해갖고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오염 배출 조금만 해. 그러면 생산 못해. 힘들어. 세금 누가 많이 해. 그럼 생산 못해. 힘들어. 요거는 생산 많이 해. 이것도 생산 많이 해. 이걸 생산률 양이 죽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어떤 외부인 이 정부가 기업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독점해서 혼자 다 해. 독점과 과점의 독점을 한 명이 하는 거고 과점은 두세 명. 세 명에서 네 명, 세 명에서 다섯 명. 이걸 과점이라고. 과점. 소수가 하는 걸 과점.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해. 독점을 혼자 하는 거고. 이 독과점을 규제한다고 하지 말라고. 공정하게 거래하라고. 소비자를 위한 기본법이 있고 소비를 위한 하나 독점 또는 소수 이게 과점이에요. 과점.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 이런 게 있어. 독점과 과점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 기업을 횡포를 해. 이게 과점 뭐야? 주유소 몇 개 회사밖에 없어. 라면 회사도 몇 개밖에 없어. 근데 한 명이 뭐 담합해갖고 가격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신고해버린다고. 됐어요? 네. 자, 공공재는 뭐냐, 공공재. 나라에서 공동으로, 나라에서 공동으로 공급해주는 재료. 그럼 뭐냐, 국가방위. 이거 국방, 치안, 항만, 공원, 도로, 이걸 공공재로 알고 있는데, 국방과 치안도, 이런 것도 공공재라는 거지. 돈이 안 돼.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데. 그래서 생산 안 해, 기업이. 그래서 나라에서 생산해. 그래서 국가는 생산자면서도 소비자예요. 국가, 정부. 정부는 생산자면서 뭐 생산해? 이런 거. 국방, 치안, 도로, 항만, 공원.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이거 만들 때는 사기업에다 주지만 관리하고 사업 주체는 나라야. 나라 돈 써가지고 하는 거야. 세금제도, 사회복지제도 평등하게 살게, 어느 정도 인간답게 살게,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세 정책이나 복지제도 하고, 사회적 책임 기업가가 이유를 추구하는데 건전한 이유, 이게 도덕적 소비 이럴 때도 나오고, 사회적 기업가, 회사의 사회적 책임. 그럼 건전한 윤리적인 기업,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근데 건전한 이유는 추구 안 하면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고 노동자 복지, 노동자들한테 착취 안 하면서 소비자들이 그지?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고려하는 이런 걸 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다 지적하고 그러지. 기업가 정신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거야. 모험,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이게 모험, 엔터프라이즈, 도전 이런 거. 기업 뭐라고? 도전과 모험이야. 모험. 도전과 모험을 하는데 창의적인 제품으로, 진화된 제품으로, 진화된 서비스로. 그러니까 이 모험과 도전을 이겨나가면서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발전해가는 게 기업가 정신이래. 당연히 생산성 향상하고 소비적 만족하지. 노사에서 노는 노동자고 사는 사용자고 사장. 노동자 업무 수행, 사용자와 사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 서로 산다는 건데 쉽진 않지.
자, 윤리적 소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 효율성은 뭐냐? 돈을 적게 쓰고 최대 만족인데, 돈을 더 합리적 소비야, 그게 합리. 경제적인 합리성은 최소로 돈 쓰고 최대로 만족하는 거야. 최소 투자에, 최소 비용에 최대 만족이야. 가성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환경이나 공동체나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돈을 좀 더 쓰든지, 이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있는 더 좋은 걸 일부러 안 쓰든지, 두 번째 걸 쓰든지, 이런 게, 환경이나 공동체나, 또 아프리카에 생산하는 소년 노동자 착취하는 이런 기업가를 안 쓰는 거. 그게 윤리적 소비예요. 이게 적정 소비라고 하는 거죠. 적정 소비, 윤리적 소비. 자, 소비자가 인간, 동물이나 이렇게 이제 커피 있잖아요. 환경, 인간을 착취하지 않고 해끼치지 않는 윤리적 상품을 구매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기업도 그러면 안 팔리니까 노동자 인권을 보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영향을 주는 거야. 그거를 적정 소비라고 그래. 최대성, 윤리적 소비라고 하고. 이해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